나이가 들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고 보니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사소한 풍경들이 이제는 제 삶의 가장 소중한 가르침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길을 걸어왔고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났으며 그들이 사는 집 문턱을 넘나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이 집안에 복이 머무는지 아니면 슬픔이 가득한지, 앞으로 이 집에 자식들이 잘 풀릴지 아니면 고생길이 훤할지가 제 눈에는 어렴풋이 보입니다. 당신은 아마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미신 같은 소리라고 운명은 본인이 개척하는 것이지 어떻게 집안의 상태가 자식의 앞날을 결정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인생을 수십 년 더 살아본 이 늙은이의 눈에는 그것이 보입니다. 집은 그저 우리가 몸을 니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투영되는 거울이고 우리 자녀들이 숨을 쉬며 꿈을 키우는 마음의 텃밭입니다. 제가 오늘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무서운 진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집안의 구석구석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흐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를 두고 가운이라 부르기도 했고 집안의 기색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신이 자식의 성공을 바라고 집안이 늘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절대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온들 그 복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가고 맙니다. 저는 오늘 당신과 마주 앉아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일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잊고 사는 순간부터 우리 집안의 운명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곳에 살고 있습니까? 호화로운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소박한 작은 방입니까? 장소의 크기나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깃든 당신의 정성입니다. 제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의 집은 늘 한결같은 공기가 흘렀습니다. 반대로 늘 일이 꼬이고 자식들이 밖으로만 겉도는 집을 가보면 반드시 이 세 곳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길을 펴지 못하고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면 아이를 다그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집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이 공간이 아이의 날개를 꺾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탁한 기운으로 아이의 총기를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제가 살아오며 몸속였고 느낀 산교육입니다. 부디 가벼이 듣지 말고 당신의 삶과 당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 늙은이의 진심 어린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겨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방치한 먼지 한 톨이 훗날 우리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바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당신의 가정을 지키고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이 투박한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오늘 당신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처음 마주하는 공기, 발을 내딛는 바닥의 감촉, 그리고 코끝에 닿는 집안의 냄새가 모여 당신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쌓여 자식의 미래가 되는 법입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묻곤 합니다. 당신의 집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들에 눌려 질식하고 있습니까?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의 몸과 같아서 기운이 막힘없이 흘러야 건강한 복이 깃드는 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재물은 아까워하면서도 정작 그 재물을 불러들이는 통로인 집안의 기운이 탁해지는 것에는 무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밖에서 아무리 귀한 손님을 모셔오려 해도
집안이 어지럽고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그 손님이 오래 머물고 싶겠습니까? 행운과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곳을 좋아하는 복의 기운은 지저분하고 정체된 곳에는 절대로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익숙해져서 느끼지 못하는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아이들은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이유 없이 아이가 짜증이 많아지거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밖으로만 돌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성격 탓이 아니라 당신의 집이 내뿜는 탁한 기운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가문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실한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 대문을 열자마자 맑은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상쾌함이 느껴집니다. 반면 기울어가는 집안은 들어서는 순간 어깨가 묵직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것은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신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정갈하게 가꾸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쌓아둔 잡동사니들이 사실은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쓰지 않는 물건들이 구석에 처박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에너지를 뿜어내며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를 갉아먹습니다. 특히 자식의 성취를 바라는 부모라면 더더욱 집안의 기색을 살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험한 바다로 나가는 아이들에게 집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처가 쓰레기와 먼지로 가득하다면 아이가 어디서 힘을 얻어 세상과 싸우겠습니까? 당신이 귀찮다는 핑계로 청소를 미루는 그 순간 당신 자녀의 성공 운도 함께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이 이 이치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치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닦듯 집안을 정돈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살아나고 그 생기가 자식의 혈관 속에 흘러들어가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복은 없습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당신의 집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는 당신의 게으름이자 자식에 대한 방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당신이 사는 이 소중한 공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막힌 구석은 없는지, 어두운 기운이 고여있는 곳은 없는지 말입니다. 당신이 빗자루를 들고 쓸어내는 것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당신 집안에 낀 불운의 그림자입니다. 맑은 기운이 집안 가득 퍼질 때 비로소 당신의 자녀도 밝은 얼굴로 자신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통해 확인한 삶의 진리이자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입니다. 당신의 정성이 곧 자식의 운명이 된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부디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정갈하게 살아가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반드시 살펴야 할 첫 번째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현관입니다. 사람에게 얼굴이 있듯이 집에도 얼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관입니다. 당신은 밖에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옵니까?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당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곳이 정돈되지 않은 신발들로 어지럽고 바닥에 흙먼지가 가득하며 우산이나 잡동사니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다면 당신은 복을 발로 차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기운과 집안의 기운이 교차하는 아주 신성한 통로입니다. 밖에서 묻어온 좋은 기운은 안으로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걸러지는 여과기 같은 곳이지요. 그런데 이 통로가 막혀 있거나 지저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되돌아가 버립니다. 당신이 자식의 성공을 바란다면 당장 현관 바닥부터 닦아보십시오. 신발은 딱 필요한 만큼만 내어놓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으로 보이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신발코가 집 안쪽을 향해 있으면 밖에 복이 들어온다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양새가
주는 마음가짐입니다. 어지러운 신발 사이를 헤치며 집을 드나드는 아이의 마음속에 어찌 질서와 평온함이 깃들겠습니까? 어수선한 입구는 아이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밖에서의 피로를 집안까지 그대로 끌고 들어오게 합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밖에서 겪었던 거친 일들을 문 밖에서 털어내고 오직 따뜻하고 맑은 기운만을 품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또한 현관의 조명은 항상 밝아야 합니다. 어둡고 침침한 입구는 그림자를 부르고 우울한 기운을 만듭니다. 당신의 자녀가 밖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 혹은 지친 몸으로 귀가할 때 환한 빛이 맞이해주는 집과 어둑어둑하고 귀쾌한 냄새가 나는 집 중 어느 곳에서 더 큰 위로를 얻겠습니까? 밝은 빛은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입니다. 만약 현관에 거울이 있다면 너무 크거나 정면을 바라보지 않게 하십시오. 들어오는 복을 반사해 내보낸다는 옛사람들의 말은 사실 우리 마음이 너무 도드라진 욕심에 치우치지 않게 하라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집은 예외 없이 현관이 지저분했습니다. 신발장에 들어가지 못한 낡은 신발들이 굴러다니고 택배 상자가 쌓여 길을 막고 있었지요. 반면 대를 이어 번창하는 집안은 그 집의 어른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현관 바닥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낡은 집일지라도 현관만큼은 윤이 나도록 닦여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히 청결을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집에 찾아올지도 모를 귀한 손님과 복을 맞이하는 경건한 태도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세상에서 귀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부터 당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현관이 깨끗해지면 그 집을 나서는 아이의 발걸음에도 힘이 실리고 기세가 살아납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가는 아이에게 가장 든든한 갑옷은 바로 정갈하게 정돈된 집의 기운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무릎을 굽히고 앉아 현관 구석의 먼지를 닦아내며 아이의 앞날을 축복해 보십시오. 그 작은 정성이 자식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널린 현관을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신발들이 주인을 닮아 참 고단하게도 살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당신은 혹시 신발을 벗어 던질 때 어떤 마음입니까? 그저 힘들고 지쳐서 빨리 방으로 들어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인가요? 하지만 당신이 무심코 벗어놓은 그 모양새가 바로 당신 자식의 인생 행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재력가 집안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자식들이 하나같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지원해주고 최고의 교육을 시켰건만 아이들은 늘 방황하며 부모의 속을 썩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문을 열자마자 그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넓은 현관에는 고가의 신발들이 수십 켤레나 엉망진창으로 뒤섞여 있었고 흙먼지가 그대로 방치된 채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부모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일해주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며 그 무질서를 외면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청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딛고 선 자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집안 전체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질서를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세상의 법도를 배우고 자기 삶의 길을 곱게 닦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신발을 정돈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정돈하는 것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갈무리하는 일입니다. 밖에서 온갖 풍파를 겪으며 묻혀온 먼지를 털어내고 내일을 위해 경건하게 신발을 모아두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100마디 잔소리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아이의 등굣길에 잘 닦인 신발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돌아온 아이가 자신의 신발을 스스로 가지런히 놓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기초인 자제력과 규율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당신은 아마 겨우 신발 하나로 무슨 성공까지 이야기하느냐고 묻고 싶겠지요. 하지만 세상의 큰일은 언제나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발밑이 지저분한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잡을 힘이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중심을 잡고 살아가려면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입구부터 맑고 단단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누군가의 집을 가면 현관부터 봅니다. 그것이 정갈한 집치고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거나 제 앞가림을 못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다면 지금 당장 현관으로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신발과 아이의 신발을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 보십시오. 그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내 아이가 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험한 곳에 빠지지 않기를 빌어보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손길이 닿은 신발을 신고 나가는 아이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부모가 닦아놓은 정갈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느끼게 됩니다. 그 자부심과 안정감이 아이를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교육이며 어떤 과외 선생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당신의 정성이 깃든 현관은 자녀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며, 그 빛을 따라 아이는 반드시 성공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부디 이 작은 행동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길 한 번이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당신이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곳, 바로 부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부엌을 집안의 생명줄이자 복의 창고라고 믿어왔습니다. 당신은 부엌을 그저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노동의 장소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은 부엌의 상태가 곧 그 집안의 경제적 형편과 식구들의 화목함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엌은 불과 물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서로 상극인 이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집안에 재물이 쌓이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부엌이 기름때로 얼룩져 있고 개수대에는 먹다 남은 그릇들이 쌓여 있으며 찬장하니 뒤죽박죽이라면 그 집안의 재물로는 이미 말라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부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다루는 곳의 청결입니다. 음식을 익히고 온기를 만드는 그곳에 까맣게 탄 자국이나 눌어붙은 음식 찌꺼기가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집안의 기운을 갉아먹는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의 기운은 곧 번창함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더러우면 하는 일마다 막힘이 생기고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 제 기량을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식의 성공을 바란다면 아이의 머리에 지식을 채우려 하기 전에 먼저 아이가 먹을 음식이 만들어지는 그곳을 정갈하게 닦으십시오. 부모의 정성이 담긴 깨끗한 음식은 아이의 몸속에 들어가 지혜가 되고 끈기가 됩니다. 반대로 무질서하고 불결한 곳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아이의 성품을 거칠게 만들고 인내심을 앗아갑니다. 또한 당신의 부엌에 깨진 그릇이나 이가 나간 접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아직 쓸만한데 아깝다는 마음으로 그런 물건들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가 나간 그릇은 복을 담지 못하고 오히려 행운을 깎아먹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런 그릇에 음식을 담아 자식에게 주는 것은 아이의 앞날에 상처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재물은 맑고 깨끗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이 부엌을 반짝이게 닦아놓을수록 당신 집안의 금전적인 흐름은 원활해지고 자녀들은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밥을 짓는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그 집안의 미래를 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부엌만큼은 단정하게 유지하려 애쓰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생의 고난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부엌의 온기는 곧 사랑의 온기입니다. 당신이
부엌 바닥에 물기를 닦고 양념병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그 시간은 단순히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 가문의 뿌리를 단단하게 다지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은 부엌에서 나오는 구수한 냄새와 정갈한 기운이 거실을 지나 아이의 방까지 흘러갈 때 비로소 집안의 평안이 깃듭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부엌 찬장 속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들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묵은 것들은 당신 자녀의 새로운 기운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낡고 썩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늘 신선하고 맑은 기운이 감돌게 하십시오. 부엌이 살아나면 당신의 가계부도 살아나고 당신 자식의 얼굴빛도 살아납니다. 이것은 제가 긴 세월을 살며 확인한 엄연한 진실입니다. 오늘 밤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당신의 마음을 닦듯 정성껏 치워보십시오. 내일 아침 그곳에서 시작될 새로운 기운이 당신 자녀의 앞날을 어떻게 밝혀줄지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부엌의 청결은 곧 당신 자식의 품격이자 성공의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부엌의 가스레인지나 화구주위를 닦는 일이 단순히 기름때를 벗겨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집안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며 자식의 앞길에 닥칠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입니다. 당신이 불을 사용하는 그곳이 그 으름과 찌꺼기로 가득하다면 당신의 자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실이 온전히 맺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조왕신이 부엌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이유는 그만큼 음식을 만드는 곳의 기운이 한 집안의 명운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세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부엌이 어지러운 집치고 자식이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바르게 성장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부엌은 그 집안의 여주인이 가진 정성과 인내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매일 밤 개수대를 깨끗이 비우고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아낼 때 그 정성이 고스란히 자식의 인성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은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설거지거리를 쌓아두고 잠자리에 들지는 않습니까? 쌓여있는 더러운 그릇들은 밤새도록 집안의 맑은 기운을 빨아들이고 탁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마주하는 부엌이 그런 모습이라면 그날의 시작이 어찌 상쾌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았을 때 주변의 무질서함은 아이의 뇌 속에 그대로 전달되어 하루의 계획을 흐트러뜨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질서에서부터 평온을 찾습니다. 정갈한 식탁에서 부모와 마주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고 나가는 아이는 세상의 어떤 모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뿌리를 갖게 되는 법입니다. 또한 부엌의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들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이런 물건들이 밖으로 나와 눈에 띄게 널려 있으면 집안에 살벌한 기운이 돌고 식구들 사이에 다툼이 잦아집니다. 자식의 성격이 날카로워지거나 부모에게 대드는 일이 많아진다면 부엌의 날붙이들이 제대로 갈무리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 정돈해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는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재물 또한 부드럽고 따뜻한 곳으로 흐르는 법이지요. 당신이 부엌을 정돈하며 물건 하나하나에 질서를 부여할 때 당신 자녀의 머릿속도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명석해집니다. 저는 당신이 부엌을 단순한 가사노동의 공간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당신의 사랑이 정성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자식에게 전달되는 성소입니다. 당신이 쌀을 씻고 국을 끓이는 그 모든 손길에 자식을 향한 축복을 담으십시오. 부엌 바닥에 떨어진 작은 부스러기 하나를 줍는 마음이 곧 자식의 작은 실수까지도 감싸 안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부엌이 빛이 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집안의 돈줄이 풀리고 자녀들이 밖에서 인정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당신의 정성이 만들어낸 기운의 변화입니다. 부엌을 맑게 유지하는 것은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값비싼 보석이나 땅보다도 정갈한 부엌에서 배운 삶의 태도가 자식에게는 평생을 살아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단했겠지만 잠들기 전 부엌에 행주 한 번을 더 빨아널며 당신 가문의 복을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작은 수고가 훗날 자식의 성공이라는 커다란 결실로 돌아올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외면하고 싶어할 장소, 바로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현관과 부엌의 중요성은 알아도 화장실만큼은 그저 더러운 것을 버리는 곳이라 생각하며 소홀히 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화장실이야말로 그 집안의 품격과 자식의 마지막 성취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곳,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보내는 이 장소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곳이 비움과 정화의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제대로 비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화장실이 습기로 가득하고 곰팡이가 피어 있으며 불쾌한 냄새가 진동한다면 당신의 자녀는 세상에 나가 아무리 좋은 기회를 잡아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결국 뒤끝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화장실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곳입니다. 흐르는 물은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버려야 할 욕심과 시기, 질투가 그대로 고여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화장실 변기를 닦고 거울에 물때를 지우는 일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식의 앞길에 묻어있는 탁한 기운을 닦아내는 일입니다. 저는 일찍이 크게 성공한 가문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집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화장실이 안방만큼이나 깨끗하고 향기로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곳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가장 천한 곳을 정성껏 가꾸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찌 오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세상 어디를 가든 겸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결국 우뚝 서게 됩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공부해라, 성공해라 말하기 전에 아이가 사용하는 화장실 바닥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엉켜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이의 운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막힌 곳을 뚫고 묵은 때를 벗겨내십시오. 화장실의 공기를 맑게 바꾸면 아이의 머릿속도 맑아지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 두어야 합니다. 화장실의 음습한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집안의 큰 기운을 좌우합니다. 저는 당신이 화장실 청소를 남에게 미루지 말고 가끔은 직접 해보기를 권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앉아 변기 구석구석을 닦으며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너무 욕심만 부리며 살지는 않았나? 내 자식에게 결과만 강요하며 아이의 마음속 응어리는 외면하지 않았나 하고 말입니다. 당신의 손길로 화장실이 반짝이기 시작할 때 신기하게도 자식과의 갈등이 풀리고 집안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지저분한 것을 가장 깨끗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무너져가는 집안을 다시 세우는 진정한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의 정성이 닿은 그곳에서 당신의 자녀는 비로소 나쁜 기운을 모두 털어내고 오직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자신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화장실의 청결은 곧 당신 자식의 보이지 않는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닦아낸 그 자리에서 자식의 운명이 새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화장실이라는 곳을 그저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곳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집을 반쪽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화장실은 우리 집안에서 가장 겸손해져야 하는 장소이며 그 집안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두운 뒷모습을 얼마나 정성껏 돌보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당신은 혹시 밖에서는 남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려 애쓰면서 정작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인 화장실은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성공과 자식의 번영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이 트아 터진 집안에는 진정한 복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집을 다니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집은 대개 화장실 바닥이 축축하고 타일 틈새마다 거뭇거뭇한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청소를 안 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집안의 사람들이 버림의 미학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내 몸에서 나간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지 못하는 공간에서 어찌 맑은 정신이 싹트겠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마음이 약하다면 그것은 집안의 가장 음습한 기운이 아이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화장실을 닦는 행위는 나를 낮추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앉아 남들이 보기 싫어하는 곳을 내 손으로 직접 문질러 닦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만함과 독선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집안을 가꾸면 자식은 굳이 가르치지 않으신 삶에 대한 경건함과 겸손을 배웁니다. 저는 당신이 화장실 거울을 닦으며 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면 더욱더 열심히 닦으십시오. 거울의 얼룩이 지워지듯 당신의 시름도 조금씩 옅어질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에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십시오. 다 쓴 샴푸통이나 낡은 칫솔, 축축하게 젖은 수건들이 널려 있는 것은 집안의 운기를 막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물은 흘러야 하고 공기는 통해야 합니다. 당신이 화장실의 물기를 닦아내고 환기를 시켜 뽀송뽀송하게 유지하는 그만큼 당신 자식의 앞날에 낀 먹구름도 거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맑은 기운을 마시며 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안의 기운을 느껴보십시오. 만약 코끝을 찌르는 냄새나 발바닥에 닿는 끈적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복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손을 들고 문지르십시오. 당신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당신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애군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깨끗할 때 그 집안의 위상은 비로소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법입니다. 당신의 정성이 닿은 화장실에서 아이가 기분 좋게 씻고 나올 때 그 아이의 몸에서는 세상을 이겨낼 맑은 향기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평범한 진리가 당신의 가정을 바꾸고 자식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귀한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집안의 세 곳을 닦고 정돈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과 같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강조해온 청결의 의미를 가만히 되새겨보곤 합니다. 옛 선비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자신이 머무는 방과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냈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기 위한 엄격한 자기 수련이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청소를 그저 귀찮은 노동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가장 큰 비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빗자루질 한 번에 잡념을 떨치고 걸레질 한 번에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운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십시오. 청결함은 곧 정직함이고 정직함은 곧 신뢰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자녀가 사회에 나가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기 주변을 스스로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성공한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 주변의 작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책상 위에 펜 하나, 신발장 안에 구두 한 켤레도 허투루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집안의 세 곳을 깨끗이 유지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어떤 책보다 훌륭한 인생의 교과서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가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쌓인 해묵은 감정들이 혹시 집 안구석구석에 먼지와 닮아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안에 낡고 쓸모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 자식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비워내십시오. 낡은 상자, 고장난 가전제품, 입지 않는 옷들을 과감히 치울 때 비로소 맑은 바람이 집안을 감돌게 됩니다. 비움은 곧 체험을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이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을 때 흐르는 땀방울은 자식의 눈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정성을 다해 삶의 터전을 가꾸면 자식은 그 터전 위에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덕이고 내리사랑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오묘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들이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화장실 구석을 닦고 캄캄한 새벽에 현관 불을 켜며 먼지를 터는 그 손길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녀가 그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라납니다. 부디 청소를 힘들고 고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가문의 운명을 새롭게 쓰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고 그 생기가 자식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소박한 진리를 믿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끗한 집은 단순히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랑이 머물고 희망이 자라나는 요람입니다. 당신이 닦아낸 그 맑은 공간에서 당신의 자녀가 마음껏 숨쉬며 자신의 시대를 활기차게 열어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정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훗날 자식의 빛나는 성공으로 반드시 보답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터득한 변치 않는 삶의 법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정성이 모여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집안의 세 곳을 정갈하게 가꾸는 일은 단순히 먼지를 닦는 행위를 넘어 당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인생의 황혼길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화려한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가 머물던 자리에 남겨진 향기였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당신이 닦아놓은 그 정갈한 집안의 기운에서 나옵니다. 밖에서 아무리 모진 바람을 맞고 돌아와도 문을 열었을 때 환하고 깨끗한 현관이 맞이해주고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부엌에서 정성 어린 음식을 먹으며 맑고 뽀송뽀송한 화장실에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낼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려 애쓰고 있습니까? 더 많은 돈과 땅을 물려주면 자식이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까? 하지만 제가 평생을 지켜보니 부모가 닦아놓은 정성스러운 삶의 태도를 배우지 못한 자식은 그 어떤 큰 재산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비록 소박하고 가난할지라도 부모가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들고 집안을 정성껏 가꾸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흘린 땀방울과 걸레질 소리는 자식의 귓가에 남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네가 가꾸는 만큼 아름다워진단다. 네 발밑부터 깨끗해야 앞길이 밝아진단다라는 무언의 약속인 셈이지요. 저는 이제 당신의 집안에 평화와 복이 가득하기를 빌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고지식하고 따분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천지개벽할 세상이 온다 해도 사람이 머무는 곳의 기운이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는 이 이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머무는 그 공간이 바로 당신의 우주이며 당신 자녀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맑고 튼튼해야 줄기가 뻗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은 그 세 곳이 보석보다 더 빛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 당신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닦아낸 그 작은 구석에서부터 행운의 여신은 미소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성은 당신의 집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진심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당신의 삶 속에 작은 실천으로 옮겨보십시오. 훗날 당신의 자녀가 성공하여 그 결실을 맛볼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현관을 닦고 부엌을 치우고 화장실에 물기를 닦아내던 당신의 그 거친 손마디가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아이들도, 그리고 당신 자신도 이제는 평안과 축복 속에서 매일매일이 빛나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이 따뜻한 기운이 당신의 문턱을 넘어온 집안에 구석구석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진심입니다. 당신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어떤 아이는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제 갈 길을 똑바르게 찾아가는데 어떤 아이는 아무리 좋은 길을 닦아주어도 자꾸만 엉뚱한 길로 빠지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 답이 집안의 질서에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집안의 구석진 자리들, 그곳에 쌓인 먼지는 단순히 청소가 안 된 상태를 넘어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닿지 못하고 끊겨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집안을 정돈하는 것은 아이의 머릿속에 엉켜있는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입 밖으로 내뱉는 잔소리보다 부모가 무릎을 굽히고 앉아 바닥을 닦는 뒷모습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겸허함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제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깨달은 또 하나의 진실은 복은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은 아주 조용히 마치 이슬이 내리듯 맑고 정갈한 곳에 살며시 내려앉습니다. 당신이 현관을 닦고 부엌을 치우며 화장실의 물기를 제거하는 그 반복적인 행위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반복이야말로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당신이 정성을 들인 만큼 집안의 공기는 가벼워지고 그 가벼워진 공기 속에서 자식의 창의력과 지혜가 싹 트는 법입니다. 어수선하고 짐이 가득 쌓인 곳에서 자란 아이는 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워진 공간이 주는 여유를 아는 아이는 세상의 어떤 파도 앞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식의 성적표나 밖에서 들려오는 평가에 매달리지 말고 아이가 잠든 방의 문턱부터 닦아보십시오. 그리고 아이의 발이 가장 많이 닿는 곳들을 손걸레로 찬찬히 문질러 보십시오. 그곳을 닦으며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도 함께 닦아내십시오. 부모가 불안해하면 자식은 그 무게에 눌려 길을 펴지 못합니다. 당신이 집을 맑게 가꿀수록 당신의 마음도 평온해질 것이고 그 평온함이 자식에게는 그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성공은 결코 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머무는 자리를 사랑하고 정돈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세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집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운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지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당신이 집을 소중히 여기면 집도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지켜줍니다. 낡은 벽지 뒤에 숨은 먼지, 싱크대 밑에 잊혀진 잡동사니들이 당신 자녀의 앞길에 조그만 돌부리가 되지 않도록 매일 조금씩 정성을 보태십시오. 저는 당신이 이 소박한 실천을 통해 집안의 가훈이 바뀌는 기적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어떤 보약보다 자식에게 좋은 것이 바로 부모의 손길이 닿은 청결한 집입니다. 당신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음을 훗날 반듯하게 자란 자식의 눈망울 속에서 확인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희망을 품고 오늘 다시 한번 빗자루를 손에 쥐어 보십시오. 당신의 정성이 곧 당신 집안에 보이지 않는 수호신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면은 집안일을 조금씩 뒤로 미루게 되는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몸은 무겁고 허리는 쑤시는데 치워도 티도 안 나는 집안일을 매일같이 붙잡고 있는 것이 때로는 더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당신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그리고 자식이 세상 밖으로 나가 제자리를 잡으려 애쓰는 시기일수록 당신의 거처는 더욱 맑고 단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냄새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공기, 버리지 못한 낡은 물건들,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를 놓아버린 게으름에서 비롯되는 묵은 기운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며 집안 구석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집에 왔을 때 그 집의 기운을 그대로 마시고 갑니다. 부모의 집이 어둡고 우울하며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식의 마음에도 그 어둠이 전염됩니다. 밖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돌아온 자식이 부모의 집에서조차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 아이가 어디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겠습니까? 당신이 허리를 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먼지 쌓인 가구 위를 닦아내는 그 행위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자식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맑은 샘터를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당신의 옷장과 서랍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10년, 2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이제는 쓰지도 않는 낡은 가전제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가 쓰겠지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자식의 앞날이 새롭게 열리기를 바란다면 당신부터 과거의 유령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당신이 물건을 정리하고 버리는 그 과정은 자식의 앞길에 놓인 복잡한 장애물들을 미리 치워주는 영적인 배려이기도 합니다. 저는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비싼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머무는 공간에서 배어나오는 정갈함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집을 떠올릴 때 귀키한 곰팡이 냄새가 아닌 햇살 냄새와 맑은 바람 소리가 먼저 떠오르게 하십시오. 그 기억이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닦아낸 그 작은 거울 하나가 자식의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당신의 품격이 서립니다. 당신이 정갈하게 가꾼 집은 당신 자녀에게 인생은 끝까지 정성을 다해 가꾸어야 하는 것이란다 라는 가장 고귀한 유언이 될 것입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걸레를 빨아주는 당신의 뒷모습이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성이 당신 가문의 복주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맑아야 자식도 밝아집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공간을 사랑으로 보듬으며 자식의 만사형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정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자식의 삶 속에 찬란한 빛으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가난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도 있고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에 몸서리칠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긴 세월을 지나오며 그런 시린 겨울 같은 날들을 숱하게 겪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마음이 가난해질수록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정갈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돈도 없는데 청소가 무슨 소용이냐며 방구석에 옷가지를 던져두고 먼지가 쌓여도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불행이 시작됩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가난함에 마음까지 찌드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비록 낡은 방 한 칸에 살더라도 바닥을 윤이나게 닦고 창문을 닦아 햇살을 불러들이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깨끗함 속에는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단단한 자존심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수하고 머리를 빗듯 당신의 집 또한 매일같이 빗질하고 닦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자리가 단정하면 당신의 기운도 맑아지고 그 맑은 정신이 있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혜도 생겨나는 법입니다. 특히 자식들이 가난의 대를 끊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더욱더 집안의 청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집안 분위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록 비싼 고기 반찬은 못해 먹여도 반짝이는 식탁에 앉아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받는 아이는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합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그 정성스러운 삶의 태도가 아이에게는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품격이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자부심이 아이를 세상의 거친 풍파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외로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남겨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주변을 더욱 환하게 밝히십시오. 혼자 사니까 대충 먹고 대충 살겠다는 마음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당신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당신이 사용하는 그릇을 정성껏 닦고 당신이 잠드는 이부자리를 햇볕에 말리십시오. 당신의 공간이 정돈되면 그 빈자리에 외로움 대신 평온함이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자녀들도 당신의 그 깊은 내면의 힘을 존경하게 됩니다. 가난과 외로움은 우리 인생의 불청객처럼 찾아오지만 깨끗하고 맑은 기운 앞에서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당신이 빗자루를 들고 방을 쓸어내는 소리는 당신의 운명을 깨우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경건한 몸짓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실천이 당신 자녀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유산인 회복 탄력성을 길러줄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나듯 당신의 정성이 깃든 방 한 구석의 정갈함이 당신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부디 기운을 내십시오. 당신의 정성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닦아낸 그 맑은 길을 따라 복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집안에 복을 불러들이는 법을 고민하기 전에 혹시 복이 들어올 길목을 막고 있는 낡은 물건들을 껴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물건에도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생명력을 잃었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물건들은 집안의 죽은 기운을 퍼뜨려 자라나는 아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수많은 집을 다니며 느낀 것은 잘 풀리지 않는 집안일수록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미련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새로운 시대를 당당하게 열어가길 바란다면 지금 당장 집안 곳곳을 살펴 독이 되는 물건들을 과감히 걷어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금이 가거나 이가 나간 그릇입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입만 안 닿으면 괜찮겠지 하며 찬장 구석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가 나간 그릇은 이미 그 기운이 깨진 것이며 이는 곧 가정의 화목과 재물이 새나가는 구멍이 됩니다. 그런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는 아이의 마음속에 어찌 온전한 복이 깃들겠습니까? 또한 집안에 멈춰버린 시계가 있다면 당장 약을 갈아 끼우거나 치우십시오. 시간은 곧 흐르는 운명입니다. 멈춘 시계는 그 집안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아이들의 열정을 잠재우는 나쁜 기운을 내뿜습니다. 운명은 물처럼 흘러야 하는데 죽어있는 물건들이 그 흐름을 막고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시든 꽃이나 말라버린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을 잃은 식물은 집안의 생기를 빨아들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이나 거실에 먼지 쌓인 조화나 말라비틀어진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아이의 총기를 흐리게 하고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살아있는 꽃 한 송이의 힘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죽어버린 식물은 집안을 무덤처럼 무겁게 만듭니다. 당신이 자식의 성취를 바란다면 생생한 기운이 넘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낡고 해진 옷들도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수년째 입지 않으면서 언젠가 살 빠지면 입겠지 혹은 추억이 깃든 것이라 못 버리겠다며 옷장에 쟁여둔 물건들은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욕심의 덩어리들입니다. 또한 깨진 거울이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릿해진 유리는 당신의 미래를 가로막는 안개와 같습니다. 거울은 세상을 비추는 통로인데 그것이 깨져 있다면 당신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녀들이 세상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곧 당신의 마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움켜쥐고 있는 그 낡은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 자녀가 받아야 할 새 복을 발로 차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권합니다. 오늘 하루는 작심하고 집안의 묵은 짐들을 털어내 보십시오. 물건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맑게 씻어내고 자식의 앞길을 환하게 닦아주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의 소란도 가라앉고 비로소 아이들의 숨소리가 맑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더 크고 좋은 기운이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결단력이 당신 집안의 운명을 바꿉니다. 부디 미련을 버리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당신 자녀의 빛나는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지혜로운 뒷바라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과 나란히 앉아 이 긴 여정을 매듭지으려 합니다. 제가 들려드린 세 곳의 이야기는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의 고귀한 삶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정돈을 배우고 부엌에서 정성을 익히며 화장실에서 비움의 미학을 깨우치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모여 당신의 집은 성소가 되고 당신의 자녀는 그 안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저는 평생 길 위에서 수많은 인생을 보았지만 자기 주변을 닦지 않고서 마음을 닦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자기 집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자식을 소중히 키워냈다는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흘린 땀방울과 손끝에 밴 물기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녀의 앞날을 가로막는 애군을 씻어내는 정화수와 같습니다. 인생의 해가 저물어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당신이 정갈하게 닦아놓은 거실 바닥에 앉아 아이가 꿈을 꾸고 당신이 윤인하게 씻어놓은 수저로 아이가 힘을 얻으며 당신이 맑게 치워놓은 집안의 공기를 마시며 아이가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사회에 나가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정갈한 분이셨다라고 회상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위대한 교육을 마친 것입니다. 그 정갈함은 아이가 어둠 속을 걸을 때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북극성이 될 것이며 모진 바람이 불 때 아이를 지켜주는 따뜻한 외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버겁고 지쳐서 다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늙은이의 말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보십시오. 당신의 정성이 깃든 집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집을 귀하게 대하면 집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고 당신의 자녀를 세상의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마음으로 창문을 넓게 여십시오. 낡은 공기를 내보내고 맑은 아침 햇살을 집안 가득 불러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현관을 쓸고 부엌을 닦고 화장실의 물기를 닦아내십시오. 그 소박한 몸짓이 당신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장엄한 의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집 문턱을 넘어서며 당신의 앞날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복의 씨앗이 심어지고 당신의 정성이 닿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이 당신이 닦아놓은 맑은 길을 따라 거침없이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 공간이 곧 당신의 천국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아끼고 당신이 머무는 이 우주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정갈한 삶이 자손만대에 이르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응원을 보내며 당신의 모든 날이 안녕하고 평화롭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